네, 오늘도 시장의 큰 그림 잡기 쉽지 않으시죠? 저희 최태근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이모저모 둘러보면서 수가 남은 동시에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늘 너무 우리가 머스크 입에 휘둘린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여러 가지 말들이 또 쏟아졌는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멘트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어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핵심적인 거는 뭐 자율주행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배터리 데이는 그냥 애들 재롱장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롱잔치라고 네네, 뭐 그냥 표현해 주시네요.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났기 때문에 네. 결국 실망한 부분이 역력하고 오늘 시장 하락의 가장 주범은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 나오면서 네. 전체적으로 투심이 엉클어지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확 내려갔는데 일단 그 부분은 이따 좀 차트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추스리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이 배터리 데이에서 제가 봤을 때 재롱잔치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뭐 물량이 30~40% 늘어날 거다 이야기했는데 뭐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대해서는 뭐 국민학생도 알 정도로 굉장히 뭐 성장성이 보존된 섹터이죠. 근데 결국 머스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납품하는 업체들 배터리 단가 낮춰라가 핵심인 것 같아요.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싸. 나 이제 앞으로 물량 많이 쓸 건데 니네 3사 좀 뭐 기술 혁신을 하든 뭘 하든 가격을 좀 낮춰봐. 이게 제가 봤을 때 배터리 데이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 그러면 갑질인 것 같기도 하네요. 결국은 우리 3사들로 하여금 네. 그 짜내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단가를 낮추라는 거. 낮춰서, 그러면 네. 이 우리 뭐 LG 화학부터 이들이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 하단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 돼요? 더 더 어렵겠죠. 어렵게 되는 네. 거거든요. 결국 머스크가 한 이야기는 시장 성장성은 있지만 이 배터리에 대해서는 니네 기술 혁신하고 단가 낮춰줘.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보조 맞출 수 없다라는 게 머스크의 핵심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당분간은 우리 기업들이 조금은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상승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은 높고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맞아요. 많이 네. 올라온 종목들은 지금 조심하자 하는 부분 결국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시장이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 지수하고 미국 증시 보면서 제가 한번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먼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차트 흐름 보시면은 결국 60일 이평선 하회하고 어제도 흔들고 양봉 나오고 오늘도 흔들고 양봉 나왔습니다. 즉 이제는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60일 여기서 방향성을 잡고 이제 방향 잡고 위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시장 보시면 우리는 오히려 60일 이평선에 대한 안정권이 많이 확보돼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제대로 조정 주면서 62평선 테스트했습니다. 거래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60일 이평선 터치하고 아래꼬리 달고 올라가죠. 오늘 저점이 최근 6거래일 동안 거의 9% 하락한 겁니다. 즉 우리 8월 달 조정을 또 한 번 조정을 보여줬는데 우리 8월 때 한번 경험했죠. 시장 제대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결국 이러한 모습은 10월 달에 대한 상승 그 기대감을 더욱더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을 한 번 조정도 아니고 두 번 조정을 줬기 때문에 이후는 뭔가 팔고 싶은 어째 보면 겁쟁이들은 팔아라 이거거든요. 겁쟁이들은 팔아라 그러면 이후 상승은 좀 더 탄력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은 크게 또 시장까지 연결해서 봐주셨는데 오늘 궁금한 건 이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전기차주가 오늘 차익 매물이 아니라 이제 그러면 주도주 지위가 박탈이 당할까? 이제 이게 하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율주행도 지금 뜬금포식이긴 한데 레벨 5를 이제 한 달 뒤에 내놓겠다고 하니까 기간도 조금 여유가 있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갭상승이 물론 다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세가 더 날까? 카메라도 8개나 들어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목이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조금 조절하면서 매매해야 될까요? 뭐든지 종목마다 뉴스가 나왔을 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 주가의 위치를 보자 이거죠. 주가가 만약에 아무리 자율주행차의 핵심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위에 있으면은 그거는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주가가 하단에 있고 어느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있다면
그러한 종목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만 네. 일단 2차 전지 관련된 이 우리 대형 3사들은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오늘 저는 많은 종목이 있는데 잘 보면은 자율주행 중에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보면은 결국 어제까지 60일 이평선 딱 찍고서 오늘 올라가줬죠. 자, 네. 올라가줬습니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전 고점까지는 공방을 치면서 이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나 한 종목이 라닉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결국 60일 이평선까지 왔다가 오늘 쭉 올라가고 오늘 음봉이 나오죠. 그러면 이 종목하고 하이비전하고 봤을 때 차트 흐름 종가 때 한번 보세요. 네. 양봉 만드는 종목이 오히려 조금 2, 3일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종목을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눈이 참 여기저기 많이 달릴 것 같아가지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다고 보는 라닉스까지 한번 체킹해 주시면 네, 좋은 팁 될 것 같아요. 종목 힌트 오늘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저희한테도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석에 대한 징크스가 좀 또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지금은 또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체크 포인트들이 있는지 조금 정리를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추석 전에 현금화를 하자고 했는데 뭐 이미 지금 조정이 계속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현 시점에서는 팔고자 하는 분들은 다 팔았다고 보여집니다. 뭐 남은 거래일 수가 오늘 포함해서 이제 5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현금화 이러한 부분보다는 10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어떤 식으로 갖고 가야 될 건가 그 부분에 우리가 포커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추석 전에 오히려 우리가 매수해서 가져가야 할 섹터가 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저때도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는 아마 정치인 테마주들이 한번 변동성을 줄 수 있고요.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뭐 경협주들이 살짝 움직이지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10월 10일 북한에서 어떠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종목군 쪽으로 한번 봐서 단기 바뜩 나오고 오히려 그다음에 경협주들이 지금 졸졸졸 가는데 그때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협주나 방산주는 그러한 쪽으로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는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이 밑에서 움직이는 종목 그중에서도 대형주, 가치주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 전통주 이런 쪽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10월 달엔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들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투트랙을 봐주신 게 맞으세요? 일단 실적에 대한 민감도 높아질 거다. 추석 지나면 펀더멘탈 장이 하나 나올 것이고 지금 대선이랑 경협 테마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해서 좀 시장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네. 그때마다 좀 스팟으로 보면서 일주일 정도 아니면 2주일 정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촉하고. 접근하고요. 네. 실적 이야기 잘하셨는데 네. 3분기 실적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 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게 결국 고점이 되면서 시장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제 4분기에 그러면 실적 더 좋아질 거야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 대답을 못 해준다면 네. 오히려 그게 고점이 될 가능성은 높고요. 하반기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가장 큰 것은 제가 봤을 때 미 대선으로 인한 리스크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죠.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가장 큰 게 있고 그다음은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뭐 오늘 뭐 코로나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코로나는 정말 어디 내놓지도 못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보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가고 있는 이 부분이 결국 대선 이후에는 겨울로 접어들면서 다시 부각되게 되면 2차 팬덤 이게 의한 셧다운 나오면 아마 우리 3월 달에 조정 그 이상의 충격이 한 번은 더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팔았어야 됐다라는 관점이세요. 네, 지금 4, 5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오히려 투매는 아니고요. 오히려 시월정을 준비하는 게 조금 더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맥락을 조금 읽어내셨습니다. 코로나 포비아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래 대금이 어느 종목으로 실리고 있는지만 봐도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의식도가 민감도가 높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제 양시장 합산해서 거래 대금 1등 진원생명과학이었고 오늘도 계속 거래 상위권의 이런 일양약품 이런 종목들이 휴만
아날리시스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단기적인 활용 방안 좀 괜찮을까요? 이쪽도요? 자, 우리 잘 보면 결국 지금 시장이 그동안에 많이 주도했던 그들 쪽에서 매도하면은 그 자금이 그냥 수그러드는 게 아니고 스팟으로 또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이 코로나 관련된 섹터는 이전처럼 모두가 가지는 않죠. 뭐 키트든 뭐 그렇죠. 백신이든 언택트든 아니면 교육이든 종목별로 이슈에서 팡팡 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 종목 가지고 우리가 매매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게 튈 줄 알고 그 많은 종목을 다 사겠어요. 오히려 급락 나오는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 코로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싶으면 오히려 그 11월 이후 겨울철에 대한 대비를 하고 그들 종목이 급등 이후 급락하면서 횡보하면서 죽지를 않고 거래가 줄고 가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종목을 한번 10월 이후부터는 좀 분할 매수하면서 처음부터 많이 담지 마시고요. 예. 한 번 더 떨어졌을 때 더 사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로나 쪽은 우리가 접근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결국에는 매매 난이도 너무 높으니까 활용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안전망 구축이 중요할 것 같아서 네, 리스킹 관리 더 철저하게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볍게 제가 이제 빅피처 그려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코스닥이 또 상승 반전이 됐어요. 그렇죠. 거래소 낙폭 다 줄이고 이렇습니다. 네네. 오리무중인데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완벽하게 저점 만들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접근했던 거하고 좀 시각을 좀 달리해서 네. 대형주, 그중에서도 가치주, 네. 전통주, 그리고 지금 추석이잖아요. 네. 그럼 소비 유통까지 우리가 좀 크게 한번 보면서 종목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더 마음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매매가? 지금 시장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